제목. 솔라나 네트워크 신뢰할 수 있나? 올해 $70까지 오를 것. 이더리움 킬러 솔라나의 고유 토큰 솔은 지난 24시간 동안 암호화폐 약세장에 10% 넘게 하락하며 주요 메이저 코인 중에 가격 하락폭이 가장 컸다. 11월 7일 오후 5시 1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10위 암호화폐 솔은 30.85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14.62% 급락한 가격이다. 시총은 약 112억 달러까지 감소하며 폴리곤에 쫓기고 있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아나톨리 야코벤코, 솔라나 공동 창업자가 최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솔라나 연례 컨퍼런스 브레이크 포인트 2022에서 솔라나의 네트워크 안정성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곧 더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1년간 솔라나 네트워크는 약 10번의 네트워크 중단을 겪었다. 우리는 성능, 보안, 처리량 개선 및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이며 이미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우리는 점프 크립토와 네트워크 확장성 개선을 위한 두 번째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파이어 댄서를 개발하고 있고 이는 네트워크 안정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핀볼드와 여론조사 업체 핀더가 암호화폐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솔라나 가격이 올해 $7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같은 기관에서 지난 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전문가들은 솔이 올해 $22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아울러 설문 응답자 중 37%는 솔라나 네트워크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고 답했고 30%는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더라도 성장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30%는 네트워크 중단 문제로 인해 솔라나를 신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제목. 미 중간선거. 공화당 승리하면 암호화폐 시장 훈풍 분다. 미국 공화당 민주당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 스코어별 비중 출처 비선경제연구소 코일리더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비썸 산하 비선경제연구소는 미 중간선거와 가상자산 시장 영향 리포트를 통해 오는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가상자산 관련 법안 발의와 정책 논의에 있어 보다 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앱을 통해 상하원 의원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성향을 A부터 F까지 스코어를 매겨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화당은 상하원 의원의 82%가 가상자산에 긍정적인 A, B 스코어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50%로 적었다. 가상자산의 부정적인 D와 F 스코어 비율은 공화당이 3%에 불과했으나 민주당은 30%로 더 높았다. 해당 조사는 의원의 법안 발의안, 코멘트, 논평, 관련 법안에 대한 투표 등의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정당별 스코어 보유자 수는 공화당 68명, 민주당 75명으로 양당 간 비슷하였다. 정당별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 차이는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서도 드러났다. 가상자산 투자 이력을 공시한 8명의 의원 중 7명이 공화당 소속 의원이었다. 현재 미 의회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공시는 법적 의무는 아니나 18년 하원 윤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자발적인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공화당이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이유를 최소한의 규제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공화당의 정신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공화당은 최소한의 규제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참여자들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미선 비선경제연구소 리서치 센터장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과반 이상을 차지할 경우 미 의회의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기류가 비교적 시장 친화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면서 특히 친크립토 진영의 후원을 받은 후보들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이들의 입법 활동이 탄력을 받으며 가상자산 시장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목. 미소비자 물가 10월 7.9% 상승 추산. 고공행진 어전. 미국이 물가 급등을 잡기 위해 지난주까지 4차례 연속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소폭 둔화했지만 여전히 8%에 육박하는 고공행진을 했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노동부가 오는 10일
발표하는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관련 블룸버그가 시장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년 동기 대비 CPI 상승률 전망치는 7.9%로 집계됐다. 이는 9월 CPI 상승률 8.2%보다 소폭 둔화한 수준이다.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의 경우 10월에 전년 동기 대비 6.5% 올랐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4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9월의 6.6%보다는 내려갔지만 8월보다 높은 것이며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여전히 대폭 상회하는 것이다. 10월 근원 인플레이션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0.5%로 지난해 10월 이후 평균적인 수준일 것으로 추정됐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전망치와 관련 연준이 여러 차례 대규모로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물가를 잡는 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2일 연준은 사상 초유의 4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며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당국자 다수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최종적인 금리 수준은 이전 예측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르면 다음 달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을 기대하지만 이는 결국 물가 지표에 달려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측은 표면상 보았을 때 근원 인플레이션 발표 시 연준 내 비둘기파들에게 일부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면서 상품, 서비스 부문의 물가 상승 압력이 모두 완화됐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미국에서는 오는 8일 중간선거, 11일 이번 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도 예정돼 있어 결과에 따라 증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제목 미 중간선거 이번에도 뉴욕 증시 호재될까? 월가 기대. 지난 70여 년간 대체로 미국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되었던 미 중간선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6일 보도했다. 미국 중간선거는 역사적으로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져 왔다. 미 투자자문사 카슴 투자연구소에 따르면 뉴욕 증시 SP500 지수는 1950년 이후 중간선거가 열린 분기와 이후 두 개 분기의 평균 6.6%, 7.4%, 4.8% 각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시장조사업체 올스타차트의 조사 결과 SP500 지수는 중간선거 이후 3개월, 6개월, 1년간 각각 평균 7.5%, 14%, 15% 상승하는 등 과거 중간선거 이후 약세를 보인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 약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등으로 이런 시장 전통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현재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패하면 뉴욕 증시가 추가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가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양분되면 경제 전망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주요 법안의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포케 캐피털 파트너스의 수석 투자 책임자 김 포레스트는 양분된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 향후 2년간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만큼 호재라고 말했다. 또 공화당이 양원 가운데 한 곳에서만 승리해도 물가 상승률을 높일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의 경기 부양적인 재정정책 수립 능력이 약해진다. 이는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 근거 중 하나를 없애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중간선거 이후 증시 전망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이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종 기준금리 수준은 지난번 예상한 것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해 생각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매우 시기상조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올스타차트의 투자전략가 윌리 데리치는 중간선거에서 당선된 정치인은 통상 재선을 위해 경기부양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만이 통상적인 정치 전술을 바꿔놓을 가능성이 있어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제목 블룸버그 미연준 금리 인상 따라잡기 어려워. 각국별 차별화 전망. 올해 미국이 자국 물가를 잡기 위해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을 거듭하면서 유례없이 강력하고 통일적인 세계적 금리 인상 행렬을 불러왔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은 물론 많은 선진국조차 경제 체력이 미국보다 약한 만큼 이제부터 금리 인상 흐름이 국가별로 차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6일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과 자국 사정에 맞는 최종 금리 수준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근 40년 새 가장 공격적이고 동시적이었던 전 세계 통화정책 긴축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적인 통화정책 공조가 어려운 가운데도 최근까지는 미국과의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 등을 우려해 서방 각국이 미국을 따라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지만 이러한 추세가 바뀔 기미가 감지된다는 것이다. 특히 에너지 등 수입 비중이 큰 선진국들과 부채, 부담이 큰 개발도상국들이 달러와 가치 상승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블룸버그는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속에 국가별 경제적 불균형이 커졌고 금리 인상에 따른 각국의 부채 부담이 다른 점 등이 이러한 추세에 영향을 끼친다고 짚었다. 미국의 경제 성장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주까지 4차례 연속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연준은 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최종적인 금리 수준은 이전 예측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반면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은 이미 연준을 따라 금리를 계속 올릴 경우 자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우려해 한 발 물러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은 지난 3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지만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는 영국과 미국은 매우 다른 상황이라며 유럽 에너지 가격 인상이 경제를 위축시키고 물가 상승 압력에 김이 조금 빠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지난 1일까지 기준금리를 7개월 연속 인상했으나 지난달부터는 금리 인상폭을 0.5%포인트에서 0.25%포인트로 줄인 상태다. 캐나다는 지난달까지 6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지난달 인상폭은 시장 전망치인 0.75%포인트보다 낮은 0.5%포인트였다. 지난 1년간 각국 중앙은행의 움직임은 고물가와 저금리 상황에서 얼마나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 있는지 경쟁하는 것 같았지만 현재는 그동안의 금리 인상에도 물가가 여전히 높은 만큼 상황이 다르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금융 리서치 회사 TS 롬바드의 다리오 퍼킨스 이코노미스트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의 경제가 기준금리 인상에 미국보다 더 민감하다고 보면서 연준이 미국의 경기 하강을 촉발하기 훨씬 전에 이들 국가 경제가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봤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년 후 연준의 기준금리가 다른 주요 선진국 금리의 평균보다 2.5%포인트 높아 최소 2004년 이후 양측의 금리 차가 최대가 될 전망이며 이 때문에 올해 들어 달러 가치가 상승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목 기관 외인 내수의 코스피 2370대 안착 코스닥도 700선 회복 코스피가 7일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1%가량 오르면서 2370대에 안착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3.36포인트 오른 2371.79의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1.79포인트 오른 2360.12의 개장에 장중 상승폭을 키웠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4064억 원 어치를 팔아치운 반면 기관이 2767억 원, 외국인이 1108억 원을 각각 순매수하며 지수를 밀어올렸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0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외국인 매수 유입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주말 사이 유로화 반등, 달러 약세와 외국인 국내 증시 순매수 영향에 전 거래일 종가보다 18.0원 내린 1401.2원의 거래를 마쳤다. 중국이 앞선 언론 보도와 달리 주말 사이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가능성을 일축했으나 이날 홍콩 항샘지수, 상해종합지수 등이 방역정책 완화 기대감에 상승한 것도 국내 증시 상승폭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4일 미국 뉴욕 증시는 10월 고용지표 호조의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지수, 나스닥 지수가 모두 상승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장중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 수세가 지속한 가운데 금융투자 현물 순매 수세 확대로 우호적인 수급 여건이 코스피 상승을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6.59포인트 오른 700.48로 마감하며 70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이 종가 기준 700선 위로 올라선 것은 11월 1일 이후 4거래일 만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859억 원을 순매수했다. 기관은 553억 원, 개인은 285억 원 각각 매도 우위를 보였다. 이날 하루 유가 증권시장 거래대금은 7조 9,905억 원,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은 4조 5,883억 원이었다. 제목 환율 18원 급락한 1,401.2원 마감. 달러와 강세 한풀 꺾여. 7일 원달러 환율이 20원 가까이 급락하며 장중 한때 달러당 1,400원 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8.0원 내린 1,401.2원의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8.2원 내린 달러당 1,411.0원의 개장 오후 들어 낙폭을 확대하며 장중 달러당 1,399.6원으로까지 저점을 낮췄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 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글로벌 달러화 강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수가 이어지며 여객 시장을 중심으로 달러화 매도세가 커진 영향을 받았다. 달러화 가치는 지난주 미국의 10월 실업률 지표 발표 후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나타냈다. 고용시장이 천천히 둔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면서 미연방 준비제도의 고강도 긴축 정책이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키웠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 대비 0.99% 상승 마감했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 증권시장에서 1,108억 원을 순매수하며 원달러 환율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한다며 주말 사이 정책 변화를 부인했지만 방역 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여전히 지속되는 모습이다. 국내 증시 마감 무렵 홍콩 항생지수는 전장 대비 2.9% 상승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기대감을 반영했다. 오후 3시 30분 현재 원엔 제정환율은 100엔당 952.35억 원이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에서 6.99원 내렸다. 제목 비트코인 2만 1,000달러 선 하회. 투심도 악화. 미달러 지수 DXY 111기로.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달러화 강세에 8주 만에 간신히 되찾은 2만 1,000달러 선을 다시 내줬다. 투자 심리도 악화되는 모습이다. 11월 7일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전날보다 7포인트 내린 33을 기록하며 투심이 크게 위축됐다. 다만 공포 단계는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은 7일 오후 2시 12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288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1.65% 하락한 가격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고 21,283.31달러, 최저 2856.50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4,015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38.8% 수준이다. 통상 비트코인과 반대로 움직이는 미국 달러화 지수 DXY가 현재 0.13% 상승 111.01을 기록했다. 제목 위믹스 3.0 40원더스 파트너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AQX 합류. 위메이드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AQX를 위믹스 3.0 노드 카운슬 파트너 40원더스의 일원으로 맞았다. AQX는 NCP 고유번호로 이번을 선택했다. AQX는 아시아 최대 퀀트 트레이딩 기업 프레스토랩스가 운영하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다. 프레스토랩스는 2014년도에 설립된 싱가포르 기반의 기업으로 세계적 수준의 엔지니어와 연구원들로 구성, 데이터에 기반한 퀀트 분석에 따른 자동 트레이딩 시스템을 개발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40원더스 노드 파트너로 정식 합류한 AQX는 기술 및 사업적 협력을 바탕으로 위믹스 3.0 메인넷의 무결성과 보안을 보장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AQX는 이번 노드 파트너 합류와 함께 위믹스 3.0 밸리데이터로 합류함에 따라 위믹스 200만 개를 투자, 노드 스테이킹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빠른 속도로 확장해 나가는 위믹스 3.0의 40원더스에 합류할 다양한 블록체인 파트너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제목 크립토뱅크 메인넷 클레이튼으로 변경. 가상자산 토탈 금융 솔루션 크립토뱅크가 메인넷을 이더리움에서 클레이튼으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크립토뱅크의 크뱅크 토큰이 상장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과 비트렉스 글로벌은 1시 1분 비율로 스왑을 지원하며 기존 이더리움 기반 토큰은 모두 소각된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각 거래소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크립토뱅크 관계자는 이번 메인넷 변경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이더리움 메인넷의 높은 가스비와 낮은 트랜잭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와 프로젝트 확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크립토뱅크는 이미 클레이튼 네트워크 기반의 최대 규모의 디파이 플랫폼 클레이스왑에서 유동성 풀을 생성하여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있어 이번 메인넷 변경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크립토뱅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산관리, 간편송금, 실시간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각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크립토 자산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보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제목 빅썸 경제연구소 미 중간선거 공화당 승리 시 가상자산 시장 훈풍.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미 중간선거와 가상자산 시장 영향 리포트를 통해 오는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가상자산 관련 법안 발의와 정책 논의에 있어보다 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앱을 통해 상하원 의원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성향을 A부터 F까지 스코어를 매겨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화당은 상하원 의원의 82%가 가상자산에 긍정적인 A, B 스코어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50%로 적었다. 가상자산의 부정적인 D와 F 스코어 비율은 공화당이 3%에 불과했으나 민주당은 30%로 더 높았다. 해당 조사는 의원의 법안 발의안, 코멘트, 논평, 관련 법안에 대한 투표 등의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정당별 스코어 보유자 수는 공화당 68명, 민주당 75명으로 양 당간 비슷하였다. 정당별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 차이는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서도 드러났다. 가상자산 투자 이력을 공시한 8명의 의원 중 7명이 공화당 소속 의원이었다. 현재 미 의회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공시는 법적 의무는 아니나 18년 하원 윤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저발적인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공화당이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이유를 최소한의 규제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공화당의 정신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공화당은 최소한의 규제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참여자들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미선 빗썸경제연구소 리서치 센터장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과반 이상을 차지할 경우 미 의회의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기류가 비교적 시장 친화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면서 특히 친크립토 진영의 후원을 받은 후보들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이들의 입법 활동이 탄력을 받으며 가상자산 시장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목 코인고스트 코다 가상자산 수탁 사업 말손. 블록체인 포털 코인고스트가 한국 디지털에셋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코다는 KB국민은행이 블록체인 기술기업 해치랩스,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와 함께 설립한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업체로 법인, 기관에 특화된 원스톱 디지털 자산 수탁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MOU로 코다는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인고스트는 맥스크 뱅크에 상장되어 있는 카고우를 코다에 보관할 예정이다. 그동안 상장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유통량 파악, 출금 내역 확인 등의 어려움이 있어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었기에 코인고스트의 코다 수탁 결정은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코인고스트 관계자는 암흑기와 같은 현 코인 시장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위믹스 사태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코인고스트의 가상자산 수탁 결정이 긍정적인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코인고스트는 편리하고 유저 친화적인 거래 환경의 코그옥션 안드로이드 버전의 런칭 후 매주 수요일 NFT를 선착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프리민팅 이벤트를 고정적으로 진행 중이며 현재 초당 접속 인원 10,000명을 돌파하며 인기몰이 중이다. 제목 머스크는 잔인한 CEO. 절반 해고서 생존한 트위터 직원들 분통.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한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직원 절반을 단숨에 해고하고
비용 절감을 앞세운 비상경영에 나서자 직원들이 익명 게시판에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경제 매체 인사이더는 6일 직장인들의 익명 리뷰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서 머스크에 대한 악평이 넘쳐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트위터 직원은 잔인한 의사결정권자가 배의 길을 잡았다며 스릴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상근무는 신이 난다고 비꼬았다. 다른 직원은 인정이 있고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직장 문화가 완벽하고 빠르게 파괴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위터가 직원들에게 정리해고를 예고하는 메시지를 보냈던 날에는 머스크가 인수하기 전까지는 회사가 좋았다는 글이 블라인드에 올라왔다. 한 소프트웨어 선임 개발자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회사가 직원들을 노동 로봇으로 취급한다고 비판한 뒤 24시간 내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잠자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트위터는 혼돈에 빠졌다. 머스크 자존심은 화석만 한데 본인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는 글도 블라인드에 게재됐다. 앞서 트위터는 지난 4일 전체 직원 7,500명 중 절반인 3,700명을 해고했다. 머스크는 회사가 하루에 400만 달러가 넘는 적자를 보고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해고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머스크는 인프라 부문에서 연간 최대 10억 달러 비용 절감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사내에선 혹여 트위터 먹통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제목. 경기 침체 우려의 월가도 찬바람. IPO 규모 95%. 고금리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탓에 미국 월스트리트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6일 금융정보업체 딜로직을 인용해 지난달 미국에서 상장된 기업들의 전체 공모 규모가 1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서 95%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공모 규모가 급감한 것은 상장하려는 기업들이 얼어붙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상장 시기를 미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한 기업 인수, 합병 시장도 마찬가지다. 9월과 10월 두 달간 미국에서 성사된 MA의 전체 규모가 2,19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3% 감소했다. MA 건수가 줄어든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기준금리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훨씬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주식과 채권 시장의 혼란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은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이 기간 기업들이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자산담보보증권 발행액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97%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안전자산에 대한 시장의 선호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시에로 발행 자체가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 보유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담보 가치가 떨어진 것도 시에로 발행액 수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같은 시장 상황은 일부 기업들을 생사의 갈림길로 몰아넣고 있다. 인터넷 소매 업체 인조이 테크놀로지는 지난해 10월 기업 인수 목적 회사와의 합병을 통해 상장에는 성공했지만 이후 자금 조달과 투자자 확보에 실패해 지난 6월 파산보호 신청을 냈다.